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몬스터콜이라는 영화로 찾아왔습니다. 이 몬스터콜은 제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본 영화예요. 몬스터콜은 처음에 나오는데 아이도 아닌 어른도 아닌 그 사이에 애매모호한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제 아픈 엄마와 함께 사는 소년이 있는데 그 엄마를 놓치는 악몽을 항상 달고 살죠. 그러다가 꿈속에서 12시 7분마다 나오는 꿈속의 몬스터가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4번째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소년이 자신의 진심을 알게 되고 현실을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이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제목만 듣고서 이거 해볼게요 해가지고 제목만 듣고 영화를 봤는데 애초에 이게 무슨 영화인지 짐작도 안 됐으니까 이게 막 흔히들 성장 영화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기의 내면을 몰랐던 소년이 자신의 내면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른으로서의 성장 영화 뭐 이렇게 말하면은 간단하지만 또 영화가 그렇게만 두지는 않는 것 같은. 몬스터콜 이게 뭔 말일까요? 몬스터를 콜했다는 뜻입니다. 대사가 정확히 나오죠. 네. 네가 나 불렀잖아. 이렇게 몬스터가 12시 7분마다 코너라는 주인공을 찾아오는 그 창밖에 큰 주목나무가 이제 7분만 되면은 몬스터로 변해서 이제 찾아오는데 네가 날 불렀잖아 라는 대사가 나오죠. 콜했습니다, 몬스터를. 몬스터를 콜했다고 해서 몬스터콜인가요? 그렇죠. 아닌가요? 아니면 어떡해? 근데 이 영화 장르가 뭔가요 도대체? 힐링인가요 이거?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느낌이 달랐고 느낀 그 후기를 적을 한마디 한마디가 달라졌었는데 지금의 저한테는 힐링이 됐었고 아 그래요? 또 누군가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압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참 할 말이 많네요. 할 말이 많은데 여기서 fine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와요. 괜찮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이런 괜찮다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괜찮지 않다는 걸 말하기까지의 과정이 그 영화라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코너가 나중에서야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나서야 괜찮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영화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주인공이 처해 있는 상황이 되게 암담해 보였어요. 처음에 이제 그려가는 게 그쵸. 일단 학교에서는 따돌림 당하고 있고 막 학교 폭력의 대상 피해자 막 네. 괴롭히는 애들이 막 잔뜩 있어가지고 쳐 맞고 다니고 있는데 괜찮은 내색을 하고 있어요. 말한 것처럼 계속 괜찮다고 했다고. 근데 집에 가면 엄마가 이제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라서 중병에 들어서 그냥 어디 감기 걸린 게 아니라 죽어가잖아요. 정말 이 배우도 엄마형 같은 배우가 네. 찾아보니까 이 영화 찍으려고 체중 감량을 엄청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또 이혼했으니까 미국 가서 살고 있는 것 같고 할머니가 대신 오셔서 외할머니죠, 그죠? 할머니가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할머니는 또 되게 독재적인 느낌으로 애한테 소리치고 막 뭔가를 강압적으로 이렇게 통제하려고만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배경 초반에 나오는 이 배경 묘사들을 쭉 보면 얘는 괜찮지 않죠. 네. 괜찮지 않지만 괜찮지 않다고 말 못하죠. 아, 엄마가 맞아요. 힘드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한 인물이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 진심을 말하는 걸 계속 꺼려하게 되고 나중에는 내 진심이 뭔지 나조차도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어쨌든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사회에서는 감추고 나 스스로만 감당할 수 있는 한 내 내면이 있기 마련인데 그거를 직면을 하고 말해라. 그 말이 힐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는 좀 어린아이의 떼 부리는 행동과 같아. 떼 쓰는 행동과 같아. 혹은 그냥 이 정도는 감당해야 어른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마지막 결말이 좀 시원해질 수 있는 결말 아닐까. 4개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 맞죠? 이제 3개의 이야기를 몬스터가 들려주고 나머지 4번째 이야기를 너가 말해 라고
하죠. 이야기가 이제 심상치 않은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전형적인 마녀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그죠? 늙은 왕과 아들 왕자 그리고 젊은 새로운 왕비가 이제 들어오면서 얼마 후에 왕이 죽고, 그럼 당연히 이 그림에서 새로 들어온 젊은 왕비는 마녀고 그 왕자가 마녀를 물리치고 정의를 살린다 뭐 이런 그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남편을 죽인 걸로 알고 있었던 왕비는 무고했고 아들은 도리어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서 자기 자리를 되찾으려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또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아들은 또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또 좋은 왕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 되게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렸고, 또 왕비는 왕을 독살하진 않았지만서도 그래도 그 권력에 대한 탐욕은 있었고. 되게 복잡한 이야기였어요. 첫 번째 그 평범하게 그냥 단순하게 정의가 승리하고 마녀는 사라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두 번째 이야기도 또 독특하죠. 어떤 목사와 약제사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중세나 있었을 것 같은 여러 가지 무슨 약초 같은 거 갖다가 약 만들고 그런 사람. 당연히 목사 쪽에서는 저 사람을 좀 미심쩍게 봤고, 약제사가. 근데 오늘 목사의 두 딸이 병에 걸리면서 약이 없으니까 약제사한테 가가지고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제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여기까지도 짐작이 되는 이야기고, 또 결론이 또 되게 이상하게 가요. 목사의 딸은 그냥 죽고. 뭐든지 줄 수 있어? 그래서 주겠다고 목사가 뭐든지 다 원하는 거. 내 믿는 것까지 버릴 수 있다. 그치, 심지어 자기 신앙까지 포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오케이 해놓고서 죽었어. 정말 딸들은 죽었고 목사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완전 경건한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그림도 되게 이상한 이야기였어요. 세 번째 이야기가 완전 코너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코너가 학교에서 자기를 괴롭히던 학생이 자기를 무시하겠다. 널 앞으로 투명인간 취급을 하겠다. 라고 한 순간 이제 그걸로부터 견딜 수 없던 코너가 자기를 무시하지 말라고 막 다가갈 때 뒤에서 몬스터가 나와서 옛날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기 시작해서 이제 복수를 시작했어 라는 이야기로 완전 코너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코너가 때리는, 그 학생을 때리는 그 장면이 완전 그 세 번째 꿈 이야기처럼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앞서서 했던 그거랑 연결되는 이야기죠. 코너가 자기의 악몽의 진실을 끝끝내 숨기다가 결국 이야기하고야 마는 순간이 오는데, 저도 이 몬스터콜을 여러 번 보게 된 이유는 아마 계속 이 영화를 볼 때 남아있었던 그 애매모호함? 분명 뭔가 느낌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그리고 분명히 내가 느끼는 바도 있긴 한데 정확히 뭔가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지 않는 그 아직 설명하지 못한 무언가, 좀 더 나이가 들면 알 수 있을까 싶었던 그런 점들 때문에 계속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느꼈던 건 꿈과 현실이 점차 모호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진짜 이야기인 것처럼 들려주고, 두 번째에서는 약제사가 원했던 그 주목나무의 열매가 실제 현실의 엄마의 약제품으로 쓰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게 되면서 목사는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야. 그래서 벌을 받았어. 무엇을 믿을 건지 선택하는 게 되게 궁금해. 되게 중요해. 누구를 믿을 건지 무엇을 믿을 건지가 되게 중요해 라고 나오면서 코너는 그럼 난 엄마가 낳는 걸 믿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 그 열매면은 우리 나을 수 있겠다. 믿는 게 치료의 반이야 라고 하면서 꿈과 현실의 그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장면이 나와요. 꿈을 현실에 대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그 코너의 현실이 세 번째 꿈 이야기라고 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꿈이라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환상 속에서 몬스터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코너의 그 현실과 딱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단순히 내가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내가 너의 환상이 맞는 걸까?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몬스터가 찾아왔을 때 너는 그냥 꿈일 뿐이잖아. 나 하나도 안 무서워. 라고 코너가 얘기할 때 진짜 이게 꿈일까? 이게 환상인지 현실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점점 꿈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그 네 가지 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네네. 그리고 음. 진짜 마지막에는 코너가 첫 장면에서 꾸었던 그 악몽이 나오잖아요. 엄마를 이제 그 갈라진 땅에서 엄마를 붙잡지만 떨어진 엄마를 붙잡지만 결국 그걸 놓치고 마는 코너가 나오고 몬스터가 계속 말하라고 하죠. 너의 진심을 말해, 진실을 말해 이렇게 싫다고 악발이를 하다가 난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딱 얘기를 할 때에 이제 맞아요. 딱 이 정적이 흘러나오면서 그때 이야기 전체에 계속 기저에 깔려 있었던 코너의 진심이 나오고 그때 다시 첫 번째 이야기로 회귀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엄마를 놓쳤기 때문에 엄마를 사실은 내가 놓고 싶었기 때문에 엄마가 죽든 살든 이 모든 힘든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죄책감을 갖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쁜 일을 저질러도 벌 주지 않는 아빠, 선생님 이젠 더 이상 자기를 때리지 않는 친구가 아니죠. 그냥 같은 반 다른 애로 인해서 이 죄책감을 견딜 수 없을 때 처음에 말했던 그렇게 나쁜 사람도 없고 그렇게 좋은 사람도 없어. 여기서는 나쁜 사람이 그렇게 꿰어 맞히는군요, 이게. 왜냐면 그 대사가 나와요. 나중에 나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벌 받아야 돼. 아무도 나를 벌 주지 않아. 뭐 이런 비슷한 대사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터놓고서 네 번째 얘기를 터놓고서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난 진짜 나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건 나쁜 게 아니라 넌 그냥 당연한 거야.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제 몬스터가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그 현실과 사이코 드라마네요, 그러면 이건. 왜 사이코 드라마죠? 네. 심리 드라마. 아, 심리 드라마. 주인공의 심리를 그려내는 네, 완전 이야기로. 심리학적인 드라마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예 심리학 프로이트적으로 분석을 한. 그러게 프로이트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듣고 네. 보면 꽤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처음부터 이야기 자체가 다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복잡해진 일이고 몬스터 네. 씬이 다 그러는 거라면 그렇죠.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자꾸 인정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실을 네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게 어떤 생각인지 이야기하라고 사실 인정하라는 이야기인데 인정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인정을 해야 그 후에 나에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인정을 해도 뭐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야 그 다음 처신이 되듯이 그냥 느낌적으로 나빴던 거. 왜냐면 코너도 그 죄책감이라는 게 사실은 나중에서야 말을 하지만 당연한 건데 이 상황이 끝나길 바라는 게 내가 나쁜 게 아닌데 그런 걸 직면하게 되어야 스스로를 위로도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걸음을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코너의 그 상황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엄마가 어떻게 되시는 게 이 상황에서 뭐 이게 얼마만큼 진심이나 그렇게 바라는 건 아니라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병원 생활 오래 하는 분들의 가족들 그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되게 지쳐 있는 거였던 것 같고 이렇게 꼭 뭘 없애겠다 뭐 그런 건 아니라 그 적극적인 뭔가는 아니라도 이 상황이 해소되는 방법으로서의 가족의 뭐 죽음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던 거니까 그러면서 근데 그게 어린아이는 뭐랄까 그걸 받아들이는 것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이제 겁나는 일이고 무서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죄책감보다는 저는 오히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도 오히려 그게 더 큰 감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그 두려움을 까보니까 또 사실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어. 네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었잖아 라는 걸 몬스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 또 재밌는 게 네. 엄마가 어릴 적에 또 아마 코너와 같은 상황에서 뭐 또 엄마 나름의 고민이 있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또 만난 적이 있는 것처럼 그려지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 엄마가 옛날에 그렸던 이제 그림책에 코너가 만났던 그 주목나무 몬스터가 나오고, 또 엄마랑 이야기하는 대사 속에서도 그거 베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베지 않았어. 우리를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베지 또 않았어. 그 이야기들도 엄마가 어렸을 때 해줬던 옛날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코너의 마음속에서 다시 떠오르면서 그에게 맞아요. 뭔가 교훈을 주는 식으로 발현되었을. 이 영화의 매력 포인트는 뭘까요? 왜 이 영화는 매력적인 걸까요? 우선 매력적인 거는 영화의 전체적인 시각적인 톤 자체가 코너의 마음 그 자체를 너무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중충하고 축축하고 빛 없고 생명력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아이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게 우선 확 이입이 됐고, 영화의 분위기, 네, 분위기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기인 것 같아요. 연기. 우선 그 코너의 연기가 이번에 보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 볼 때마다 울거든요. 그 네 번째 이야기에서 자기 마음을 딱 고백할 때 그래요? 그냥 그동안 저 말을 얼마나 숨겼을까. 또 하기 싫다고 막 얘기하기 싫어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에서도 이걸 인정하면 어떻게 될지 아니까. 자기가 진짜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제일 사랑하는 엄마한테 상처 입히는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굳이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지만 보면은 너무 잘 느껴져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계속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나마 그게 좀 무뎌져서 완벽한 악인은 없다, 완벽한 히어로는 없다 이렇게 살짝 섞이는 게 추세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추세보다도 확 뒤엎어서 이게 동화일까 우화일까, 이게 교훈일까 뭐 현실일까, 이게 꿈일까 가짜일까 뭐 진짜일까,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자꾸 그래서 나는 어떻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근데 많이 볼수록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영화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쉬운 점이요? 네. 처음에 봤으면은 이게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뭐지? 이건 뭐지? 라고 하면서 질문이 많은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 불분명하군요. 여러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스스로 자꾸 질문을 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쾌함을 찾기 위해서라면은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스토리 진행이 인물 감정 진행이잖아요. 자기 감정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랄까 스펙타클한 이야기를 기대한다면 그러니까 이 힘들 정도 수도 있잖아요. 그래픽이면 뭔가 엄청난 이야기를 할 만도 한데 사실 전개되는 이야기는 많지 않았어요. 뭔가 때려 부시는 걸 원하는 예. 많이 때려 부시긴 하는데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즐겨 재밌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감독 자체가 그 판타지 관련해서 조금 보여줬던 감독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잘 좀 표현을 했다. 표현 부분에서는 네. 멋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확실히. 자, 그럼 이 영화를 볼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영화를 왜 봐야 되는지 강력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강력하게 해야 하나요? 제가 워낙 이 영화처럼 애매모호한 사람인지 뭐 하나 이렇게 뜨겁고 차갑게 대하지 않는 사람인데, 되게 스스로 질문이 많은 분들, 생각이 터져 나갈 것만 같은 분들이 보시면 하나의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아서 보십시오. 이게 근데 호불호가 좀 갈리는 그럴 수도 것 있을 같긴 것 해요.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네. 보지 않는 걸 추천하면은 사건의 진행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사건 딱 이렇습니다. 엄마가 아팠다. 코너가 힘들다. 엄마가 죽었다. 할머니와 함께 극복했다. 이것이 이게 사건의 전부고요. 디스하지 말고 자 보라고. 이게 사건의 전부인데 뭐야 별일 없네 이러면은 안 좋아하실 거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저런 마음이 들었다가 이게 괜찮은 건지 저게 괜찮은 건지 해서
막 여러 감정의 소용돌이를 즐긴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감정선을 따라가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같이. 그렇군요. 네. 그래. 감정선은 오일에 마중도 되게 감정. 근데 제가 느꼈을 때 그 오일에 맞은 감정은 이거였어요. 이게 직선. 근데 다릅니다. 보십시오. 약간 이런 거 투표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일에 마중하고 몬스터콜하고 딱 봤을 때 더 성향에 맞는 게 뭔지. 그러고도 성장하는 아동에게도 좋습니다. 아니 아동한테는 어려운 영화 같아. 아니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 시기별로 좋은 영화예요. 그래서 시기별로 좋아요. 아동한테는 좀 힘들 영화 같은데. 교회 수련회에서 너무 즐겁게 봤다고 다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오늘은 몬스터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영화처럼 좀 뒤얽이고 뒤죽박죽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은 영화니까 함께 보시고 또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댓글로 소통을 해주시면 더 풍성한 영화 나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화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말을 계속 떠듣네요. 다음 영화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또 이 영상이 너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